한인들의 다카 갱신이 최근 3개월 사이 1,00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정 자녀에게 공립대 등록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30만 개 신청서가 몰린 올해 H-1B 비자 사전 접수가 5일 만에 조기 마감됐습니다. 오버부킹된 비행기에서 승객이 강제로 끌려 나오는 영상이 공개돼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비 보조 팹사이 신청자 1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강력한 반이민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카 신청과 갱신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다카 갱신이 3개월 사이 1,00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7일 발표한 출시인 국가별 다카 접수 승인 현황에 따르면 다카 행정명령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인들의 신규와 갱신 신청은 총 18,0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월 30일까지 통계에서 신규 신청이 67건, 1%도 안 되게 늘은 반면 갱신은 3개월 만에 1,000건, 10.7%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카 프로그램 페이지와 변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신규 신청 시 입력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불확실하지만 갱신에서는 이미 개인정보를 이민국에 제출했기 때문에 부가적인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카 시행 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인들의 다카 승인 현황을 보면 신규는 7,157건, 갱신은 9,520건 등 총 16,677건이 승인됐습니다. 전체 다카 신청 중 77%가 멕시코 출신이었으며 한인은 6번째로 많았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았고 이어 텍사스주, 뉴욕주는 98,719건으로 세 번째, 뉴저지주는 48,516건으로 9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진통을 거듭하던 뉴욕주 잠정 예산안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등록금이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하는 일이 이제는 없어집니다. 올해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정 자녀에게 공립대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줍니다. 8일 1,530억 달러 규모의 2017에서 18 회계년도 잠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새 학기부터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정 자녀의 뉴욕시와 뉴욕주 공립대의 등록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94만 명의 중산층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면제 혜택의 연소득 한도는 2018년에 11만 달러, 2019년에는 12만 5천 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번 정책은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 대학생들의 정시 졸업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 최초인 공립대 수업료 면제는 풀타임 학생으로 1년 평균 총 30크레딧을 이수해야 하고 졸업 후에는 혜택을 받은 기간만큼 뉴욕에서 거주하며 일해야 합니다. 사립대 학생들에게도 최대 3,000달러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쟁점이 되었던 청소년 형법 개정안은 2018년 10월까지 징역형을 적용받는 뉴욕주 청소년의 연령을 17세로 올리고 2019년에는 18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우버나 르프트 등 택시 공유 서비스가 뉴욕시 외에도 시카커스, 버팔로 등으로 확대됩니다. 중산층 소득세율 인하 방안,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2%, 마약 오남용 방지 2억 달러, 수질 개선 25억 달러와 노숙자 주택 지원 25억 달러 등도 포함됐습니다. 올해도 역시 H-1B 신청서가 폭주하면서 5일 만에 조기 마감됐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예전처럼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26,500개를 선정하게 됩니다. 경쟁률은 3.5대 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H-1B 신청서가 학사용 6만 5천 개와 석사용 2만 개를 모두 초과해 7일 접수가 종료됐습니다. 7일 이후 도착한 H-1B 신청서는 거부돼 모두 반송 처리됩니다. 지난해에는 23만 6천 개가 접수됐는데 올해는 30만 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쟁률도 3.5대 1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아직 초과 신청서들에 대한 선정 방식을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있지만 종전의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진행해온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방식에 의하면 우선 석사용 H1B 신청 1차 추첨에서 2만 개를 가린 뒤 1차 추첨에서 탈락한 석사용 신청서를 학사용 신청서에 포함시켜 6,500개를 선정합니다. USCIS는 5월 중 당첨자들에게는 접수증을, 낙첨자들에게는 서류와 신청 수수료를 반환하게 되며 대기자 리스트도 준비됩니다. 한편 이번 취업 비자에서 급행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의 신청서는 급행 서비스 최대 6개월 중단에 따라 거부 처리됐습니다. 오버부킹된 비행기 안에서 승객이 강제로 끌려 나오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정원을 초과해 항공권을 판매한 탓인데요. 항공사와 공항 당국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을 출발해 켄터키주 루이빌로 향할 예정이었던 유나이티드 항공 3411편에서 한 남자 승객이 공항경찰 등 당국자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한 당국자가 기내 통로에 서서 창가에 앉은 한 승객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급기야 무력으로 이 승객을 끌어냈습니다. 승객은 비명을 질렀고 끌려 나오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안경이 미끄러져 코와 입 사이에 간신히 걸렸습니다. 통로로 끌려 나온 승객은 저항을 포기했고 한 당국자에게 두 손을 잡힌 채 출입문 쪽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배가 드러난 채 끌려가는 이 승객의 뒤를 경찰관 2명이 뒤따랐습니다. 이날 폭력은 항공사가 오버부킹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탑승객으로부터 다음 비행기를 이용하겠다는 지원을 받았음에도 오버부킹이 해소되지 않자 항공사는 무작위로 4명을 찍었고 이 중 1명이 말을 듣지 않자 무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날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승객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번지면서 과잉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비 보조 신청인 팹사의 신청자 1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소득세 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전송되는 정보조회 기구가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코스키넨 국세청 국장은 최근 팹사 신청서에 소득세 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전송되는 도구인 정보 조회 도구가 해킹당해 이를 이용한 최대 10만 명의 사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DRT 해킹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불법 소득세 환급 신청에 쓰여졌으며 이를 통한 환급 신청은 약 8천 건, 환급액은 3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의회에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DRT 사용은 3월 초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IRS 정보 조회 도구 DRT는 복잡한 납세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보안성이 취약해 해킹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 IRS의 설명입니다. IRS는 또 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5만 2천 건의 허위 세금 보고를 적발했으며 이 중 1만 4천 건의 불법 세금 환급금 청구를 막았다고 덧붙였습니다. IRS는 3만 5천여 명의 납세자에게 개인정보 해킹 가능성을 통보했으며 추가로 10만여 명에게 해킹 우려를 알릴 계획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집에서만 먹던 한국 음식 이제는 학교에서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소 더디게 진행돼 왔습니다만 5월부터는 뉴저지 공립학교 점심시간에 잡채나 불고기 등 한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뉴저지 학교 공식 급식업체 폼토니안사와 한식 메뉴를 급식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를 마친 미 동북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5월 초 정식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에 따라 5월 말부터는 한식 급식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광원 회장은 빠르면 4달 말부터 한식이 급식에 포함되고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정확한 급식 학교 수와 급식 횟수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진위는 현재 뉴저지주 정부
정부가 요구하는 급식 영양성분 기준과 단가에 맞춘 메뉴 개발을 마친 상태입니다. 또 한식 급식이 제공되는 학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포트리와 테너플라이 지역 학교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초 이미 한국 정부로부터 뉴저지 공립학교 한식 급식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한식세계화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추진위는 지난해 뉴저지 노던밸리 리저널 올테판 고교를 시작으로 한식 급식 시범 행사 및 한식 조리 교육을 북부 뉴저지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한편 추진위는 지난해에 이어 뉴욕시에서도 공립학교에서 한식 급식 시범 행사를 몇 차례 추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빚을 갚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던 일이 옛말이 됐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도 크레딧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빚이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12월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후인 2009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액수로 증가했습니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준비제도 자료를 인용 2월 기준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1조 4억 달러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6.1% 증가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기준 신용카드 대출 잔액도 9,989억 달러에서 1조 1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소비자 대출 총액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당시보다 줄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작년 기준 미국인들의 소비자 대출 총액은 사상 최대였던 2008년과 비교하면 1%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저축만이 살 길이라며 빚을 줄이던 미국인들이 최근 경제성장 호조 기대와 맞물리면서 신용카드 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CD 리서치의 데너 피러슨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미국인들의 상황은 괜찮지만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것은 항상 위험을 노출하고 특히 금리 인상은 그런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최근 들어 신용카드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서프라임 오토론의 채무 불이행도 대체로 증가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교통 위반 티켓을 받고 직접 지불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찾아 지불하거나 또는 코트까지 가야 하는데요.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7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NYC Pay or Dispute 앱을 통해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 티켓에 대한 벌금뿐만 아니라 티켓에 대한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NYC Pay or Dispute 앱이 3년 만에 완성되면서 과속 및 신호, 주차 위반 벌금 납부 및 이의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티켓을 받은 경우 앱을 통해 곧바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상황 설명과 증거 사진 10여 장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티켓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 모아진 이의 신청 관련 정보는 법원의 담당 판사에게 전달돼 최종 결정을 받게 됩니다. 티켓을 잃어버려 추후 벌금 폭탄을 맞는 일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앱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에서 모두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까지는 이의 신청 시 복잡한 절차와 법원 출두, 기다림 등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시 재정국에 따르면 한 달 평균 50만 장의 교통 위반 티켓이 발부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은 기각 처리돼 범칙금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의회에서 주유세와 차량세 인상안을 승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어제 주유세와 차량세를 올려 걷어들인 추가 세수로 캘리포니아주의 낙후된 도로를 보수하고 대중교통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법안을 주 상원이 찬성 27표, 반대 11표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하원도 찬성 54대 2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유세는 오는 11월 1일부터 가솔린은 갤런당 12센트, 디젤은 갤런당 20센트 인상되며 또 다음해 1월 1일부터 차량 등록세도 최소 $25에서 최대 $174까지 인상됩니다.
한편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세금 인상으로 스몰 비즈니스와 저소득층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뭄 경보가 마침내 해제됐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오늘 캘리포니아주 지역 가운데 77%가 가뭄에서 벗어났다는 연방 가뭄 모니터의 보고서에 따라 프레스코, 킹스, 툴레어, 투오름 등 4곳을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서 가뭄 경보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 당국은 가뭄 경보는 해제됐지만 언제 다시 가뭄이 시작될지 알 수 없는 만큼 장기적인 수자원 보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지난 2014년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전체에 가뭄 경보를 내렸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 자주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죠. 아예 집에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미국 워싱턴주의 한 가정집. 3살 난 꼬마가 장난감 비행기에 올라 출발 신호를 기다립니다. You ready? Yeah. Here you go. 비행기가 미리 설치된 레일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꼬불꼬불한 레일을 따라가며 갈수록 속도를 높이자 아이의 입에선 탄성이 그칠 줄 모릅니다. 스코시가 3살 난 아들을 위해 자기 집 뒤뜰에 만든 롤러코스터입니다. I go really fast. 놀이공원에 간 아들이 롤러코스터에 푹 빠진 것을 보고는 직접 만들어줄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We just decided to go for it, and if it was a complete failure, then that's what it was. But it was a fun project, and I mean, what kids don't like coasters, right? So. 처음 만드는 롤러코스터라 제작에만 석 달이 넘게 걸렸지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It looks complicated, but it's really just a bunch of PVC and 2x4s put together in a way that makes it work. 뉴저지에 사는 브룩스 군은 여동생에게 롤러코스터를 선물했습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작동되는 자동 롤러코스터라 놀이기구 전문가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I give it an A for creativity. I give it an A for being industrious.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을 통해 제작에 필요한 기술이나 재료 모두 쉽게 구할 수 있어 최근 들어 롤러코스터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긴 줄을 서지 않고 원하면 언제나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 아이들에겐 인기 만점이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별다른 안전 기준이 없다 보니 탑승자의 무게나 속도에 비해 차량이나 레일이 약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It's one of the better ones that I've seen. Would I put my 3-year-old on it? Probably not.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도 좋지만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7일 바디캠 사용 규정을 완성하고 이달 안에는 바디캠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달 말까지 뉴욕시 20개 경찰서 약 1,200명의 경찰들에게 바디캠을 배포하고 2019년까지는 뉴욕시 내 모든 경찰들이 바디캠을 부착할 전망입니다. 바디캠 프로그램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시 비상관리국의 경보 시스템이 8일 밤 무려 156차례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비상관리국장은 해커의 소행이란 사실을 알아냈으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시 비상관리국 사이렌은 통상 토네이도, 허리케인 등 악천후를 예보할 때 울립니다. 하지만 이날 밤새 울린 사이렌으로 시민들은 잠을 설쳤고 댈러스 911에는 4,000통의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뉴욕시의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사상 최고치 1,3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7% 증가한 것입니다. 이들의 90%는 헤로인과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남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헤로인 판매자 체포가 5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약 5만 명이 약물 남용으로 사망했는데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3만 8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오전 퀸즈 자메이카 JHS 217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최루가스 분사기를 작동시키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학생은 집에서 몰래 가져온 최루가스를 자랑하다 친구들의 권유로 분사시키자 카페테리아에 있던 400여 명의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20여 명의 학생들이 치료를 받았으며 10명의 학생이 자메이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갑자기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면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가끔 흐리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